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까지. 하지만 관계를 맺을수록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 존중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가진 5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의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를 떠난 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고,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변한 거야? 그러자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뀌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더라.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남들도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가요? 상사가 무시하면 내가 하찮은 사람 같고, 친구가 내 말을 쉽게 넘겨버리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주변에서는 그림으로 돈 벌기 힘들다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선생님도 그가 그리는 그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마저도 자신의 재능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그림을 본 한 유명한 화가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너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게 진짜 가치가 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그림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갔고, 결국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인정받아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려 해도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존중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티를 내고, 화가 나면 즉각 반응하며,
불안하면 주위를 기웃거리며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모두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면 상대는 그의 약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면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약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가 그를 조종하기 쉽게 만들 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 상사가 이건 정말 형편없는 아이디어야라며 그들의 기획을 비판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상사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대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냈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며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사는 두 번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며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괜히 흥분하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주장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기업의 임원 회의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임원은 매번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그 임원은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흥분한 순간 그는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고 그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거나 흥분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확신에 찬 태도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는 더 강한 힘을 가지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말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확신에 찬 한마디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필요할 때만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네 번째 요소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진실한 감정 표현이 상대와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쉽게 보고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기 쉽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반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가 날 때도 기쁠 때도 불안할 때도 감정을 절제하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어떤 대화에서도 감정을 쉽게 흘리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왠지 더 신뢰가 가고 괜히 존경심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그들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상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던지는 한마디에도 쉽게 휘둘리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칭찬 한마디에 과하게 들떠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적 도발에 쉽게 휘둘리며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중요한 협상을 앞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협상 초반부터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불안해하고 흥분하거나 때로는 격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는 그의 심리를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감정을 간파한 상대는 그를 쉽게 조종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감정을 드러낸 순간 그는 이미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상대가 도발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답변합니다. 설령 속으로는 불안하거나 긴장하더라도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상대는 조급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즉,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리더가 감정을 자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기 전에 리더의 기분부터 살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더가 화를 잘 낸다면 직원들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보고를 미루거나 문제를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리더가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리더는 다릅니다. 그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쁠 때도 적당히, 화를 낼 때도 적당히,
항상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몇 수 위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미소를 지을 줄 알고 단호해야 할 때는 침착한 어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라. 감정적인 반응은 즉흥적입니다.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 정도 침착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감정을 기록하라.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보세요. 감정이 폭발할 때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를 차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냉정한 사람을 관찰하라. 주변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말투, 표정, 반응 속도를 분석하며 자신도 비슷한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넷째, 자신만의 평정심 루틴을 만들어라. 명상, 심호흡, 운동 등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천하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편인가요?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그것은 바로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주목받기 쉽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의외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반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처음엔 주목받을지 몰라도 결국엔 가벼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그 말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경청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회의나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항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필요 없는 말은 자신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특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말을 내뱉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들은 결국 본인의 이미지에 손상을 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뢰를 잃는 것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말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겠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평소라면 바로 대답했을 질문에도 잠깐 생각한 후 말해 보세요.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볼 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점점 무게를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감정을 배제한 차분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압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말하는 편인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몇 수 위로 보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만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 말,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첫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는 그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셋째, 남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는 달리 실제로 실천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존경을 받습니다. 넷째, 감정적인 반응보다 전략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남들보다 말을 아끼지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태도를 가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